뭐 판도라 상자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판도라 상자 뚜껑 탁 열고 나면 이준석의 부패와 이준석이 두려워하는 진실들만 드러날 것 같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젊은 놈이 정말 지긋지긋하죠. 악랄한 놈인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 싸구려일 줄은 몰랐습니다. 갈수록 화가 납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다라는 게 사실 명태균 씨의 입으로부터 촉발이 됐는데요. 이 명태균 씨가 구속되면서 명태균 씨와 언론과의 이 소통 창구가 단절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언론들이 이준석의 입으로 지금 몰리는 것 같은데 뭐 이준석의 입 새 내간이다 라면서 언론이 지금 작업질을 하고 있습니다. 좌편향적인 언론은 사실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준석의 이 입이 뭔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뭐 기대감에 차 있는지 이준석의 입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요. 김소연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길을 막는 역할을 톡톡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만 더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관계들이 드러나면서 이준석이 꽤나 말리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수를 두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2022년에 공천 과정 중에서 8가지 정도 부적절한 일에 대해서 진술을 할 것이다 라는데 이 장성철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있습니다. 이제 뭐 우파 진영의 패널로 나오지만 사실상 좌쪽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저격하는 분이시고 이 사람이 김무성 개로 여의도 정가에 떠도는 이야기를 이제 좌쪽 진영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이준석이 한 8가지 정도 폭로할 내용이 있다. 그것을 본인이 좀 들어봤는데 나름 괜찮더라. 이 장성철 씨가 나와가지고 이준석이랑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검찰에 이제 참고인 조사를 가게 되면 그때 밝히겠다. 언론에는 밝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못 밝힌다라고 보고요. 뭐 이준석의 황금폰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냥 까보라고 하죠. 까보라고. 그런데 까지를 못한다라는 것. 이제 상대편에서 어떤 진실의 증거 자료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반박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깠다가는 못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22년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경기도 분당갑 이 세 곳의 공천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밝혔다. 근데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하나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 김태우입니다. 김태우가 밝혔죠. 공천 줘서 고맙다 준서가 창원지검의 조사 잘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포항시장 경기도 분당과 뭐 김은혜 의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준석이 이게 다 반박당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그 남미에 빌빌거리다가 들어와가지고는 기자들과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대표가 당선인과 공천에 관련돼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이준석은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했다라고 본인이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준석이 공천 개입이다라고 몰고 가기 위해서는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딱 잡아가지고 공천을 개입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공천을 해줘서 도장을 찍었어 하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유롭고 싶어서 당대표인 나는 공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네가 한 건 논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 개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진짜 언론을 이용을 해서 그냥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나 검찰 조사 좀 안 받게 해줘. 내가 정치적으로 이제 사라지면 나 이제 밥벌이 할 것도 없고 이게 앞으로 이제 곧 40이고 100세 시대에서 난 뭐하고 살아요? 나 좀 구해주세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밝히지 않는데요. 검찰 조사 가서 밝힌다라는 건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적절한 8가지 중에 강원지사도 거론되고 경기지사도 거론되고 대구 수성 공천도 거론된다라고 하는데 경기지사의 유승민이었죠. 유승민 당대표 때 김은혜
김은혜가 나올 때 그때 어땠습니까? 이거는 그냥 국민의 여론 자체가 유승민 전 의원을 강력하게 거부할 때예요. 그때 유승민이 만일에 경기도지사로 만일에 당선이 됐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였으니까. 그 분위기 타고 경기도지사의 유승민이 만일에 당선된다라고 하면 이게 정치적 부활이거든요. 유승민이 정치적으로 부활하면 김무성도 있을 거고 이준석도 있을 거고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요. 많은 추천으로 김무성이 한번 거론이 됩니다. 영도에 출마를 한다. 또 민주평통의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거론이 됐을 때도 이거는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민심이 김무성을 완벽히 거부했기 때문에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었던 거죠.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 할 말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 여론,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의 여론이 유승민을 거부했기 때문에 김은혜를 원했던 거. 그리고 이 경기지사 시절에 강영석 전 의원이 나오죠. 강영석 전 의원이 김은혜 의원과 단일화가 안 되는 바람에 김동연이 지금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그때도 이제 강영석 전 의원이 5.8%까지 이제 지지를 받는다. 근데 까봤더니 1%도 안 됐죠. 그때 여론조사 기관이 PNR이었습니다. PNR.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은 경기지사 얘기하는 순간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대구 수성? 이런 말 했다가는 이준석 본인의 그 부패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준석이 강남구청장 그리고 마포구청장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준석이 입을 열면 정말 이빨 몽창 뽑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지난 15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경쟁력상 상당히 우위였는데 현저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대통령께서 공천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당선인과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로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이 더 이상은 아마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8개의 부적절한 것을 진술할 것이다 라면서 지금 뭔가 입을 떼면서 마치 엄청 큰 무엇인가가 있는 것, 내 입이 새 뇌관으로 떠오를 거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이 공천 개입에 관한 주요 발언들을 한번 보면요. 10월 3일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방선거 공천 개입 나랑 한 대화 꽤 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냥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그런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때 당대표가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사실 그 정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오잡는 그런 사람들도 꽤나 많고요. 그리고 권력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이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났을 거고 여기서 꽤나 부패가 많았을 거다. 이준석 이름이 꽤나 많이 거론됩니다. 썰썰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준석이 너무 많은 그 정치 권력에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11월 14일에 동아일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에게 단수공천 줘야 한다고 했다. 의견을 말했네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단수공천 받을 수 있습니다. 0.73%포인트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단일화 했습니다. 단일화 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때 진짜 마지막까지 안철수가 나 끝까지 해보겠다. 내가 대선 기간 동안 뛰었던 돈 조금이라도 회수해보겠다 라면서 끝까지 갔다? 이러면 이재명 지금 대통령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이준석이 아마 룰루랄라 좋아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15일에 조선일보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지사 선거에 김은혜 내보내려고 무리한 일을 벌였다. 어떤 무리한 일? 원래 용산에서 일했는데 그때 이제 지방선거 때 많이 빠져나왔죠. 김은혜 의원이 만일에 자신의 의지 없이 그 대통령이 가라 한다고 갈 뿐도 아니고
초선 의원도 아니고 꽤나 이제 정치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고 이명박 시절부터 그죠? 그러니까 뭐 네가 말하는 이준석이 말하는 거가 앞뒤 안 맞고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강원지사의 경쟁력 떨어지는 후보를 공천하려고 했다. 그리고 뭐 포항은 당협위원장, 도당위원장 말 들어서 공천하라고 했고 뭐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와서 이준석이 본인이 추구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사회에 맞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거부한다라고 의견을 냈고 이 지역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갔을 수도 있죠. 그리고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그 소식이 전해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강서구는 김태우를 공천하라고 했다. 그런데 그 공천의 마지막 도장은 누가 찍었다고? 이준석이 찍었고 김태우도 이준석 네가 공천 줬으니까 고마웠다. 그리고 그 화분도 뭐 흰색깔 뭐 화분도 받았는데 기분 좋았다. 이제 창원지검에 조사 잘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뭐 8가지 폭로인데 이 폭로를 지금 언론이 좀 받아가지고 빵빵 띄워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왁구 잡아서 좀 제대로 좀 넣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마구 하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의 그 뜻대로는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이미 당대표가 당선인과 공천에 관련되어서 상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본인의 말에 반박을 본인 스스로 하는 거죠. 이준석의 적은 지금 이준석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뭔가 본인이 했던 말이 아니고 그리고 공천에서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고 내가 바보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 하나도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이준석이 해왔던 행태가 있기 때문에 뭐 판도라 상자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판도라 상자 뚜껑 탁 열고 나면 이준석의 부패와 이준석이 두려워하는 진실들만 드러날 것 같다라는 게 뭐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경기도지사를 다시 또 돌아보니까 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이 너무나 거부하고 있는 유승민 그 뒤를 이준석이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을 꿈꾼다는 이준석, 대통령은 혼자 하는 겁니까? 부루마블 세상에서 하는 겁니까? 뺨코 세상에서는 대통령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좌파 진영에서는 광대가 되어 있는 이준석, 우파 진영에서는 암덩어리가 되어 있는 이준석, 어느 세상에서조차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준석, 이참에 죄송합니다 하고 입을 닫기 바랍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